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내부 이민 단속을 벌여 무더기로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맞대응에 이민자 보호를 선포한 이민 피난처들이 주 차원에서는 13개 주, 시군 차원에서는 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2022년에만 약 1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8세에서 49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펜타닐은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국제 우편 등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한인사회는 연방 상원 의원 1명과 연방 하원 의원 3명을 배출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8대 연방의회에서 하원 의원 4명이 당선돼 활동했던 것에 비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연방의회에서는 미국 내 한인사회의 정치력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레이션스 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절 주일 난민 초청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전해왔습니다. 많은 난민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식탁을 나눈 현장 소식을 올레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님과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내부 이민 단속을 벌여 무더기로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맞대응에 이민자 보호를 선포한 이민 피난처들이 주 차원에서는 13개 주, 시군 차원에서는 6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민 피난처 성역 도시들로 불리는 지역은 주 차원에서 볼 때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유타,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등 13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차원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들이 거의 포함돼서 무려 6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피난처, 성역도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시의회에서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13대 0으로 승인해 성문화시켰습니다.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덴버 등이 대표적인 이민 피난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워싱턴 DC와 함께 이웃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 라우드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시, 메릴랜드에서는 볼티모어와 하워드,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뉴욕시가 대표적인 친이민, 피난처 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보스턴 등 대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민자 보호에 나섰으며 조지아, 애틀랜타도 피난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해 승인율이 무려 59%로 높고 트럼프 2기의 물가 인하는 44%, 경제 개선은 42%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추방 작전에 관련해서도 57%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CBS 뉴스와 유거브가 공동조사해서 지난 25일 발표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해 승인 59%, 불승인 41%로 긍정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첫 내각 구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좋은 선택이 44%, 좋지 않은 선택은 25%, 잘 모른다는 31%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2022년에만 약 1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펜타닐은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국제 우편 등으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됐습니다. 현재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기보다는 주로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에 공급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중국산 원료로 만든 펜타닐과 원료가 국경을 넘어 미국에 유통된다는 게 연방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펜타닐은 수년간 미중 관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했고 전임 연방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7년 오피오이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압박을 받던 시진핑 주석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방법으로 트럼프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중 하나로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당시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한인사회는 연방 상원의원 1명과 연방 하원의원 3명을 배출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8대 연방의회에서 하원의원 4명이 당선돼 활동했던 것에 비해서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연방의회에서는 미국 내 한인사회의 정치력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앤드킴 하원 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앤드킴 의원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6년 만에 상원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영킴 의원과 메릴린 스트리클린더 의원이 각각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의원으로 활동해오던 데이비 민 후보가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45선거구에서 3선 고지에 도전했던 공화당 소속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은 안타깝게도 낙선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올레이션스 교회가 지난 추수감사절 주일 난민 초청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전해왔습니다. 많은 난민분들이 함께하면서 즐거운 식탁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며 무엇보다 겨울 용품들을 전달받고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굿모닝 시카고에서 올레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님을 연결해서 훈훈한 현장 소식을 들어봅니다. 네, 올레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주일 추수감사절 난민 초청 예배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다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근래에 들어온 분들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오셨던 그런 난민분들이 저희 교회에 같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리유니온의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추수감사절 만찬과 또한 겨울 옷과 겨울 용품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숫자적으로는 한 120명가량 모여서 같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 중에는 콩고나 에르테리아, 또 우간다, 짐바브웨 등 그런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모슬렘 분들이 오셨고, 또 이제 남미 쪽에서는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 등지에서 오신 난민분들, 그리고 근래에 저희 교회가 이제 다민족이다 보니까 몽골 분들이 근래에 오신 이제 미국에 온 지 며칠 또 몇 개월 되지 않는 분들을 또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몽골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달에 무료 헤어컷 행사를 해서 네. 전도를 차원에서 이제 무료 헤어컷 행사를 이제 종종 하는데, 지난달에 했던 그런 무료 헤어컷 행사를 이제 그런 오셨던 분들이 저희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날 오셔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셨군요. 겨울 용품도 이렇게 도네이션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 도네이션을 수집하고 계시는 거죠?
예,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너무나 많은 이제 교회와 또한 개인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네. 그 물품들을 이렇게 우리 난민분들에게 드릴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좋아하셨어요? 뭐, 이불이 제일 많이 나갔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기 사이즈,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자켓, 그런 것들도 많이 나갔고, 네. 뭐 장갑이나 또 부츠, 이렇게 겨울용 그 신발, 그런 것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서 그 난민 보호센터를 이제 폐지하고 이제 노숙자 쉼터하고 같이 이제 합병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일리노이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가시는 그곳에서 이제 노숙자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에 있는 난민분들은 네. 대부분 각자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이미 폐쇄를 하고 네. 다시 오픈은 1월 달에 이제 오픈을 다시 하거든요. 네. 네, 기존에 있는 난민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나 또 아는 분들과 함께 이제 지내라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난민보호센터가 이제 폐쇄가 되면은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앞으로 어디서 이제 먹고 자고 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예,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네. 이분들이 아는 분들 통해서 룸을 쉐어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카고 시에서는 교회나 또한 지역 봉사센터 같은 데 이렇게 접근을 해서 살 길을 찾아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네. 한편으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서 저희, 네, 인사 나눌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작년에 오신 분들은 겨울을 한 번 보낸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오신 분들은 겨울을 처음 보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이 겨울을 시카고 안에서 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물과 또 따뜻한 이불과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따뜻함을 누군가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또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런 난민분들도 그런 따뜻함의 어떤 장소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기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시라고 인사해 주시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장 크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 낀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밤 최저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연휴 동안 이동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